오늘 리뷰는 바로 HGC2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 드디어 리뷰합니다. 먼저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신규 저스티스 건담입니다. 참고로 아스란자라가 그동안 탑승했었던 기체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OV에서 만든 저스티스 건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체 자체에 그 아스란 테이스트? 아스란의 그 전투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전히 근접 격투 사양으로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에 있던 저 빔 블레이드 부분 있죠? 저것도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인 파츠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실루엣도 되게 저스티스 그대로 뭔가 계승해온 느낌이 아주 크게 듭니다. 프라모델의 발매는 일본에서 그 극장 개봉과 동시에 24년 1월 26일에 동시에 개봉하면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400엔, 국내에서는 2월 3일 발매 예정이고요. 국내 정가로는 28,8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얘도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형제기다 보니까 이따가 간단하게 둘이 세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임모탈 저스티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부터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이징 프리덤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구성,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일단은 빔 쉴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체용 손도 따로 들어있지 않아서 정말 딱 본인 무장만 들어있다라는 느낌. 먼저 플래시 엣지 4 실드 부메랑. 앞서 리뷰한 라이징 프리덤의 실드 부메랑과 이제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볼륨감부터 차이가 납니다. 저스티스 쪽이 좀 더 실드도 크고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도 없죠? 그냥 나중에 라이플 고정시킬 구멍만 있는 정도? 하지만 앞쪽에 있는 이 하얀 색깔 포인트는 동일하다. 또 하나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라이징 프리덤의 쉴드 부메랑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양옆에 날개를 펼치기도 했고 여기에 이제 빔 파츠가 끼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빔 파츠 적용하면은 라이징 프리덤의 쉴드 부메랑은 이렇게 날개 쪽에도 빔이 있는 형태지만은 임모탈 저스티스 쉴드는 다릅니다. 내부 디테일도 프리덤과는 사뭇 다른 디테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날개 부분 이거 손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예, 손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기믹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실드 장착 조인트인데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돌기가 보세요. 이 조인트를 돌리면 보셨나요? 예, 안쪽에서 아까 봤던 그 돌기가 양옆에 있는 이 날개를 안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믹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꺼내지 하고 있었는데 돌리면 샥 하고 펼쳐지길래 오 이제 손으로 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그 끝에 빔 파츠 하나를 끼우면은 임모탈 저스티스의 쉴드 부메랑이 완성이 됩니다. 기능 자체는 라이징 프리덤의 그 쉴드 부메랑과 동일하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부메랑이다 라는 건데 저스티스 쪽은 이 날개에 빔이 없어가지고 뭐지? 라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이 날개에 빔 하면은 인피니티 저스티스의 특기 중 하나인데 대신에 부피를 키워가지고 보완을 했나? 뭐 아무튼 간에 그리고 아래쪽에 MA 형태용 조인트 끼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뉴얼 보니까 라이징 프리덤이랑은 달랐어요. 라이징 프리덤은 매뉴얼에서 이 집게형을 써서 찝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임모탈 저스티스는 아예 요 변형할 때 쓸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아래다 끼우신 다음에 이대로 베이스에 올리세요. 이 뒤에 구멍 있으니까 3mm 구멍 이대로 올리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라? 여기가 왜 둘이 매뉴얼이 다르지? 하고서 라이징 프리덤 거 해봤는데 동일하게 가능해요. 뭐지? 대체 왜 라이징 프리덤의 매뉴얼에선 집게형으로 찝으세요 라고 돼 있었던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플래시 H4 쉴드 부메랑이었고요. 아 그리고 스티커 쓰입니다. 이 날개 안쪽에 흰 색깔 부분 있죠? 여기가 스티커예요. 앞뒤로 2개씩 총 4개의 스티커가 쓰입니다. 아 그리고 이 빔 파츠가 끼워지는 부분에도 나름 또 내부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색깔만 다른 라이징 프리덤과 동일한 빔 라이플입니다만 HG에서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 원래는 단순 컬러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색깔만 달라야 하는데
저스티스 거는 여기 중간에 스티커가 하나 없더라고요. 실제 프라 조형이나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근데 스티커가 한 군데 빠졌다 정도? 그 외에는 정말 똑같습니다. 수납용 조인트가 나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나머지 라인 스티커, 센서 부분의 스티커, 뒤쪽에 스티커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비세르너겔 빔 부메랑입니다. 저스티스가 원래 빔 부메랑을 사용을 했었죠. 그거에 어찌 보면은 좀 더 범용성을 늘린 부메랑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약간 빔 소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무장입니다. 굳이 따지면은 데스티니 건담의 부메랑을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아무튼 이쪽은 스커트에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에 이렇게 다크 블루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빔의 전개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쪽에 있는 외장 파츠를 떼어내서 이 아래쪽으로 그 밑으로 가져간 다음에 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돌기 모양에 맞춰서 옆에서부터 끼워주면 됩니다. 그대로 파츠 모양에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빔 전개가 완료가 되죠. 뭐 이 상태로 투척해서 부메랑으로 쓰던가 손에 들고서 이제 빔사벨처럼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다리에 있는 칼키트라 빔 중참각 이펙트가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그리폰 빔블레이드처럼 정강이에 전개되는 빔이에요. 이펙트 자체도 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날개 부분의 내장 그리고 라이플에 들어가는 부분과 머리에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라이징 프리덤이랑 비교를 하면은 스티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의 소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컬러링 자체가 그동안의 저스티스보다도 훨씬 더 붉은 느낌으로 이렇게 컬러링 자체가 잡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라이징 프리덤이 프리덤 건담의 뭔가 디자인들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라면은 임모탈 저스티스는 그냥 아스란자라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탑승했던 기체들의 그런 뭔가 잘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보자마자 아스란자라의 기체다 라는 느낌이고 저스티스 건담이다 라는 느낌이지만 딱 봤을 때 뭔가 요소가 조금씩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역대 저스티스 건담들을 꺼내봤습니다. 왼쪽은 구판 HG 저스티스, 그리고 RG 저스티스,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구판 인피니트 저스티스, 그리고 HG CE 인피니트 저스티스. 그동안 봤었던 144분의 1 스케일들의 저스티스 건담들인데 확실히 그 중에서도 유독 임모탈 저스티스가 좀 튄다 라는 느낌. 일단 컬러링부터 좀 튄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 저스티스 건담들, 기존의 저스티스 건담과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매뉴얼들을 살펴보면은 본체에 핑크 컬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에. 근데 임모탈 저스티스는 본체에 레드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세이버 건담에 좀 더 가까운가? 라는 느낌인데 세이버 건담과는 또 다른 레드?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레드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지스 건담과 세이버 중간 컬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살짝.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HG 이지스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세이버까지만 딱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컬러링 자체는 저스티스 건담들보다는 세이버나 이지스 건담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 외에 전반적인 실루엣 자체는 저스티스 건담에 좀 더 가깝지만은 무장이라든가 이런 요소에서 이제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이 보인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근데 다시 봐도 다른 거 다 제끼고 되게 날씬하고 날카롭게 생기긴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외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제가 처음에 임모탈 저스티스 보고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원래 아스란자라 전용기 하면은 이 뿔을 가장한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뿔만 남았어요. 센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임모탈 저스티스는 아스란자라가 탑승하는 게 아닙니다. 설정상 아스란자라를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으나 아스란자라가 신아스카에게 맡긴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파일럿은 신아스카다. 일단 그 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 그렇구나, 이건 신아스카 기체구나.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아니 키라랑 아스란이 그냥 신아스카한테 저스티스 건담을 그냥 맡겨? 그 정도로 신뢰를 하는 건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머리 자세히 보면은 일단 머리 옆에 저스티스 건담 특유의 발칸,
발칸이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발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 원더 8K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는 스티커, 눈과 이마에 있는 센서 부분은 클리어 그린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마에 센서는 파란색 스티커가 쓰였죠. 뒤통수도 마찬가지 파란 색깔의 스티커가 작게 쓰입니다. 그 외에도 턱부터 이 볼까지 이어지는 회색깔 라인도 역시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참고로 이 턱 부분 있죠, 혓바닥처럼 생긴 부분 있죠, 이것도 파츠 분할이에요. 혹시나 도세 가실 분들은 이 턱 부분이 아예 분할되어 있으니까 되게 작은 파츠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통은 전체적인 실루엣은 저스티스 건담이긴 한데 컬러의 배치 자체는 정확히는 요 라인도 없어졌고 콕피트 앞쪽에 라인 없어졌고 오히려 중간에 컬러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아니 콕피트 주변에 하늘색이 추가가 됐네? 하늘색 하면 여러분들 데스티니 건담의 흉부 라인입니다. 컬러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스카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흉부 덕트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프레임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 다 분할되어 있고, 옆구리부터 해서 이제 복부 그리고 허리 관절 주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위아래로 약간 발칸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쪽에 있었던 디테일? 저스티스에는 이렇게 흉부 위아래로는 디테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 쪽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떠오르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저스티스 건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두께감이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딱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실루엣 자체는 이거랑 되게 닮았거든요. 근데 어깨 자체의 사이즈는 좀 더 비중이 커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라인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어깨랑 이런 데 스티커 쓰이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분할이에요. 그리고 팔 부분, 바깥에 하얀색 부분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도 되게 슬림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 팔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잘 뽑혔더라고요. 그리고 손은 무장손 한 세트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따로 교체 손은 없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골반 자체의 이 고관부가 그동안 아스란이 탑승했던 기체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치만 허리에 이제 근접무장을 수납하는 것 자체는 여전하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뒤쪽 스커트도 딱 저스티스 건담 스타일로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상하죠? 빔사벨이 없어요. 빔사벨 대신에 빔 부메랑을 쓰는 거다 보니까 저스티스 건담의 시그니처 포즈 있죠, 빔사벨 2개 연결하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 근데 뭐 또 따지고 보면 이거는 시나스카 기체니까 시나스카 빔 부메랑 잘 쓰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 보면은 허벅지가 굉장히 샤프합니다. 밑에서 봤을 때 허벅지 앞쪽이 무슨 엣지가 살아있어요. 위에서 보더라도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앞에가 아예 허벅지 앞에가 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모이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형이 되게 날카롭다, 샤프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야 누가 봐도 저스티스 건담이다 라는 느낌? 일단은 정강이가 움푹 들어가는 이런 라인은 또 저스티스 건담 특징 중 하나인데, 그런 거 치곤 되게 얇죠. 전반적으로 좌우도 다리가 되게 얇고요, 앞뒤도 되게 얇아요. 얇은데 분할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아리에 있는 디테일 자체는 진짜 저스티스 건담 빼다 박았고요, 완전히. 그리고 종아리 쪽에도 이제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파츠 분할되어 있어요. 앵클 가드 자체는 되게 인피니트 저스티스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각진 형태의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발 자체는 오히려 이제 라이징 프리덤과 형제기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느낌이죠. 발등에 빔 파츠를 끼우는 구멍이 나 있는 것 뿐이지 발등 자체는 되게 샤프하고 발끝도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마치 하이힐을 신은 것 같은 이 디자인, 이렇게 각이 팍 하고 올라가는 이 디자인, 이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바닥의 디테일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정중앙에는 MA 형태가 됐을 때 사용할 기수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라이징 프리덤과는 다르게 패널 라인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이나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이제 추진 장치 그리고 플랩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백팩 윙 유닛 자체가 스카이다트 리프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의 파툼을 대체하는 그런 백팩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파툼의 대표 무장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디? 바로 이 추진 장치 앞부분에 바로 고에너지 빔 캐논입니다. 원래는 뭐 포르티스 빔 캐논이다 뭐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고에너지 빔 캐논으로 갔더라고요. 이게 안쪽에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손으로는 잘 안 빠지고요. 요 빔 파츠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요 틈새를 이렇게 한번 찌르세요. 찌른 다음에 살짝 깊숙이 넣고 이게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파툼에 정신을 잇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빔 캐논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날개 끝부분에 흰색까지도 다 전부 다 파츠 분할이에요. 거기다가 뭐 라인도 되게 쭉쭉 뻗은 직선형이다 보니까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추진 장치 부분도 다 앞뒤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죠. 백팩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앞뒤로 회전하는 관절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도 또 날개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 중간 부분에도 관절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개 쪽에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관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물론 뿐만 아니라 날개를 이렇게 옆으로 펼칠 수 있는 관절도 들어가 있죠. 관절만 약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파툼의 계보를 잇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날개가 수평으로 전개가 되나? 그 기대를 했었는데 관절을 조작해서 날개를 그냥 옆으로 펼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툼처럼 이 기체, 이 어깨와 수평을 이루도록 날개를 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설정상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 일러스트라던가 그런 부분에도 날개 자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전개되어 있는 일러스트도 있고 그런데 메탈 로보톤도 그거 되거든요. 메탈 로보톤도 수평으로 전개되는데 이제 프라모델은 그게 안 되더라. 어찌어찌 만지면은 딱 요 정도, 약 45도 각도 정도가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임모탈 저스티스한테도 라이징 프리덤과 동일하게 시드 액션 시스템 관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 자체도 돌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턱 부분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구조물과 부딪히니까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은 크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볼관절 이외에도 아래쪽에 축관절이 있었죠. 그 축관절 덕분에 고개를 앞으로 쭉 빼거나 넣거나 여러 가지 가능하겠고, 그리고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지거나 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숙여지죠. 어깨 역시 동일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외장은 이제 관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별도 가동을 해주고, 그리고 팔관절도 옆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빼보면 볼관절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다던가 애초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가동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라이징 프리덤과 동일한 형태죠. 그리고 어깨도 앞으로 쭉 뽑아낼 수도 있고 그 상태로 뭐 이렇게 위아래 상하 가동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볼관절 자체가 이렇게 팔을 옆으로 크게 좀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는 형태라는 거, 이게 중요했죠. 그리고 허리 자체는 튼튼한 볼관절, 라이징 프리덤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볼관절 통해서 뒤로 넘기거나 숙이거나 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허리 중간 부분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허리 숙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좌우로 스윙하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흉부에도 이 락기구를 채용했던 숙이는 구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총 3중으로 허리 관절을 쓴다.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숙여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다시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흉부 이 가동은 센스 있어, 센스 있어.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 역시나 좀 앞뒤로 두꺼운 듯 하지만 특별히 걸리는 건 없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나 옆으로 많이 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고관절은 밑으로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데 크게 들어진다던가 옆으로 드는 것도 뭐 마음 편히 들어줄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써서 완전히 또 굽혀집니다. 오히려 라이징 프리덤보다 훨씬 많이 굽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 볼관절로 회전 안으로 꺾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축관절 덕분에 앞뒤 가동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발바닥도 접히기도 하죠. 여기다가 발목의 축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 가드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90도가량 발목을 완전히 꺾어줄 수가 있는데 라이징 프리덤과는 다르게 발목 축이 이번에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C형 파츠가 아니더라고요. 라이징 프리덤 같은 경우는 이 앵클 가드가 뒤쪽까지 완전히 감싸고 있는 형태여서 구조상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기 해봤습니다. 일단 포즈 취하면서 느낀 거는 라이징 프리덤보다 편한데? 라는 느낌? 자, 그리고 쉴드와 라이플을 장착하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락없는 저스티스 건담이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저스티스 건담? 그리고 조형 참 좋다. 조형은 진짜 좋네요. 날렵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가지고 느낌 되게 좋거든요. 이쯤에서 라이징 프리덤과도 같이 놓으면 임모탈 저스티스가 더 날렵해 보인다, 샤프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긴 하네요. 그러고 보면은 라이징 프리덤보다도 훨씬 더 각이 많아서 정강이도 완전 엣지가 있는 형태, 허벅지부터 쭉 발끝까지 다 그냥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자, 먼저 라이플 액션 간단하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것도 시드에서 비슷한 느낌의 뱅크씬들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죠, 이 포즈 자체가. 그리고 대표적인 느낌으로도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당연히 시드 액션 시스템 이 포즈는 이제 뭐 편하게 취할 수 있네요. 오히려 어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더 박력이 좋아졌어요. 자, 이번엔 허리에 있던 빈 부메랑 손에 들려주고 쉴드 부메랑 날려봤습니다. 쉴드 부메랑 이렇게 조인트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라이징 프리덤 때도 이랬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딱 포즈 취해놓고 느낀 게 뭐냐면은 확실히 특히나 이 부메랑을 이 빔사벨처럼 쓴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시나스카의 기체가 맞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저스티스인 거죠. 약간의 모순 같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파일럿인 시나스카는 얘는 올라운더입니다. 데스티니 건담이나 임펄스 이렇게 무장환장 막 자유롭게 하던 그런 걸 타던 파일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한꺼번에 다 활용을 하던 파일럿인데, 저스티스 건담은 근접 전투 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모탈 저스티스에서는 화기가 더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나스카라고 하는 파일럿의 능력치를 전부 다 쓰기에는 너무 기체 자체는 근접 전투 전용이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이 무장 자체는 데스티니 건담이 사용하던 걸 거의 흡사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메랑인데 사벨처럼 쓴다라는 기믹? 그래서 분명히 생긴 건 저스티스 건담인데 시나스카가 사용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또 이 부메랑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되게 이 부메랑 말고는 되게 시나스카의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다. 확실히 저스티스 건담이긴 하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칼키트라 빔 중참각 액션! 시나스카 본인이 당했던 무장을 본인이 쓴다라는 느낌은 뭘까요? 아무튼 액션 자체는 되게 잘 나온다. 발차기 액션 쉽게 됩니다. 골반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스커트 간섭 없이 또 포즈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라이플도 허리에다가 수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빈 부메랑 다 들려주고 양 다리에는 이 블레이드 부분 다 중참도 다 펼쳐보고 쉴드도 날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다 포즈를 취하고 나니까 문득 아스란이 근접 격투 스타일이긴 했지 하면서 떠올랐던 게 이지스 건담인데, 이 빈 부메랑 이지스 건담의 그것과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지스 건담의 팔이나 발끝에 달려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빔 스타일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에는 빈 부메랑, 왼손엔 쉴드 들려줘 봤습니다. 여러가지 좀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한데 지금 만지면서 계속 조금씩 드는 느낌인데요. 포즈를 계속 취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확실히 라이징 프리덤보다 핸들링이 쉬워요. 만지는 게 편합니다. 라이징 프리덤 같은 경우는 장식이 많아요. 날개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날개랑 백팩 중간에도 다른 이제 스러스터가 달려있고 기수도 달려있고, 그 와중에 스커트에 있는 레일건도 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만지는데 장식들을 신경 써가면서 만졌어야 되는데, 요 임모탈 저스티스는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만지는 게 되게 빨리빨리 만지고 편하게 만질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MA 형태로 변형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라이징 프리덤과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골반에 끼워줄 이제 변형용 프레임, 여기다가 실드를 수납한다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일단 라이플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립을 접고 실드의 이 구멍 난 부분에다가 그냥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은 완료. 그리고 실드 조인트 매뉴얼상에선 빼라고 되어 있지만은 역시나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렸을 때 문제없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골반에 조인트 파츠를 껴줄 건데 임모탈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 고관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조인트에 이 구멍에 요 골반부를 넣고 그리고 안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차렷 자세를 해주고요. 스커트도 딱 붙여주고 팔도 완전 차렷 자세 해주고 역시나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연출이 있었는데 프라모델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징 프리덤과 다른 점이라면은 이 기수 부분에 커버를 한번 벗긴다는 거. 요 저스티스의 뿔을 가장한 센서, 아니 이제 뿔만 남은 이 뿔 부분 때문이라도 이렇게 한번 덮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기수 안에다가 뿔을 잘 수납하고 커버를 요 가슴 안쪽에 조인트 맞춘 다음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 관절 부분도 이렇게 뒤로 후퇴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 캐논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렇게 백팩에 안 닿게 잘 펴주고 이 추진 장치를 정면으로 향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발도 완전히 접어주고 실드 부메랑을 아래쪽에 끼워주면 MA 형태 완성! 일단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라이징 프리덤은 기수가 되게 길고 뾰족한 느낌이었는데 임모탈 저스티스는 이 기수가 짧아서 그런가 확실히 실루엣 자체는 둘이 좀 많이 다르다? 구조는 근데 똑같으니까. 하지만 생김새가 좀 많이 달랐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한다라는 거. 뭐 요거는 라이징 프리덤도 똑같았고요. 근데 아스란 기체가 변형을 할 거면 역시 세이버가 떠오르긴 하네요. 문득. 이번엔 간단한 호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백팩 규격이 똑같거든요, 둘이. 그래서 둘의 백팩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별 수고 없이 그냥 바꿔 끼기만 해도 이렇게 호환을 할 수 있다. 근데 둘이 바꿨는데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희한하게 어울리네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희한하게 라이징 프리덤의 백팩이 지금 임모탈 저스티스한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규격은 똑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미묘하게 이게 조인트가 짧아서 그런가? 끝까지 들어갔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살짝 힘주니까 툭 하고 빠지는 느낌? 들어갈 땐 문제가 없는데. 간단한 포즈도 취해봤는데 역시 색깔만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위화감은 딱히 없네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땐.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티어 탑승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날개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수평으로 조작이 돼야 될 텐데 해봅시다. 와,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오, 이게 되네? 오, 이거 뭐야? 오, 근데 약간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기는 해요. 잘 보면 몸통 자체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백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절묘하게 그래도 이 추진장치 이 플랫 부분들이 이 사이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찌저찌 태울 수 있었습니다. 요 날개 자체도 완전히 수평, 이렇게는 수평이지. 몸통을 살짝 기울였으니까 수평이 된 상태죠. 그러네, 어떻게든 수평을 만들어가지고 태우긴 태우는구나. 아무튼 미티어 태우기 성공!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코스믹 이라의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드 프리덤, 극장판에 등장을 하는 신규 저스티스 건담입니다. 프라 자체는 이 시드 액션 시스템 덕분에 액션이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습니다. 만지는 게 유독 좀 재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라이징 프리덤 건담보다도 핸들링이 쉬워요.
장식이 라이징 프리덤만큼 많지 않으니까 훨씬 더 만지는데 손에 걸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요. 덕분에 좀 맘 편히 만질 수가 있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시나스카가 탑승을 하는 저스티스인데 확실히 저스티스의 색깔을 제대로 띠고 있는데 무장은 데스티니 건담이 좀 떠오른다든가 근데 디자인은 이지스가 좀 떠오른다든가 뭐 되게 복합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보면서 아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스티스 건담 치고는 날개가 수평으로 전개가 안 된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스트레스도 없었고 액션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쭉쭉 뻗은 느낌도 아주 만들기 쉬웠고요. 재밌었고요. 아무튼 이번에 시드 프리덤에 나오는 프라들 시드 액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탑재했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얘는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쟤는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